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레코딩 쪽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피아노에 있어서 조율만 잘해도 기본은 이상은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음이 세 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 개가 정말 같은 비율로 딱 진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상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들린다 하는 생각,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소리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게 기분 좋게 하나로 깨끗하게 말하자면 일정하게 울린다는 거는 진동비가 같은 주파수로 이렇게 울린다는 소리일 테고, 그렇게 같은 주파수로 들릴 때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이렇게 음을 판단이 돼서 느껴지는 것처럼 일단 그런 소리가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해머 쪽의 문제인지 그건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첫 소리가 어택되는 순간부터 짠 하고 쨍 하는 소리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약한 다이내믹이 갔을 때 표현에 있어서도 일단 굉장히 처음부터 강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표현법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에는 너무 강하진 않지만 뭔가 한 겹 이렇게 쌓여 있지는 하지만 답답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속 안에 알맹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연주자의 요청 사항 중에 음색을 표현을 할 때 막혔다는 표현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막혀 있는데 좀 풀어주세요 라든지, 울림이 막혀 있는데 조금 개선을 해달라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울림이,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을 있거든요. 그게 울림이 가다가 끊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은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사그러지는 그런 비율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특정 음에 가서는 저도 이게 줄어드는 비율이, 물론 고음으로 가면 이렇게 빨리 줄어들겠죠. 짧으니까. 그리고 고음 쪽이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가속도가 걸리듯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경우, 물론 줄어드는 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막힌 듯하게 느껴진다라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율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죠. 소리 갖고 있는 에너지가, 피아노에서 본체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소리에 치중할 것이냐, 울림에 치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소리를 치중을 하다 보면 소리의 간결한 맛도 있고 소리가 이렇게 명확한 어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피아노일수록 울림은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낼 거냐, 소리로 보낼 거냐, 울림 쪽으로 보낼 거냐. 그럼 울림으로 많이 보내면 어택이 약해지면서 소리가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밸런스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주자들은 특정한 소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게. 그래서 길게 해주면 소리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 그쪽으로 소리에 치중하다 보면 또 울림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주자들이 테크니션의 말을 인정하고 믿고 같이 의논을 해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연주자와 테크니션의 소통은 연주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의 언어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상황을 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연주자가 건반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조율사는 액션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 건반의 저항을 줄여주려 하지만 정작 연주자가 원하는 것은 음색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연주자는 피아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율사는 연주자의 느낌을 모르고 대화하는 상황은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아노의 지식을 얼마만큼 아느냐는 물론 피아노 테크니션만큼의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피아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피아노 소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연주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피아니스트의 분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피아노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연주자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라는 부분이라면 테크니션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피아노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주자는 만족할 만한 연주를 위하여 자신에 맞는 최고의 피아노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음색이나 밸런스일 수도 있고 깊은 터치감이나 연타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 조율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 놓은 피아노라면 그러한 요구들은 피아노의 컨디션을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작업이 수시간을 걸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율사를 곤란에 빠지게 하겠죠. 어떤 거를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항상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피아노한테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연주자가, 솔직히 연주자가 본인 연주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연주를 위해서, 오늘의 레퍼토리를 위해서 뭔가 요청한다고 했으면 저로서는 사실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그냥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르게 하고 내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조율사 선생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고, 그거는 그렇게 할수록 피아노만 힘들어지는 거고 피아노가 지치잖아요. 제가 조율을 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넘게 피아노 전공을 하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음악가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율사가 되고 나서 음악가들과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술가라는 직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몸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대화 자체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따라서 피아노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이렇게 쉽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음악가들은 피아노를 표현할 때 그 음악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테크니션은 음악보다는 피아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테크니션은 연주자와 소통하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조율을 통해서든 조정을 통해서든 간단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죠. 이제 그런 그 까다로운 주문을 받을 때 나도 사람인지라 좀 힘들고 조금 귀찮은 때도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하지 뭘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그런데 연주 앞둔 사람 앞에서 내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싫은 눈치를 이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 후회를 할 거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이제 앞에서는 자꾸 웃는 얼굴로 염려 말라고, 안 되는 상황도 주문을 받는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건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은 좀 짧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들여 보내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걸로서 이제 안심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거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그 앞에서는 싫은 눈치를 절대 보이면 안 돼. 그거는 연주를 망칠 수도 있어요. 짜증 내 가지고. 뒤돌아서서는 투덜투덜 할 망정.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의 100% 웃는 얼굴로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좀 곤란해요. 예를 들면은 그 소리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좀 과할 정도로 고음 쪽에 조금 더 그 치중을 하는 연주자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고음을 내고 그 다음에 중음 쪽이나 그 밑에 쪽을 조금 더 그 키움으로써 그렇게 좀 풍성한 소리를 원하는 연주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뭐 연주자도 연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자로서 그런 어떤 그런 기능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실제적으로 관객에서 그 객석에서 고음이 좀 약해, 그래서 멜로디가 좀 약해라는 피드백이 나왔을 때 이거를 피아노의 고음을 조금 더 이렇게 키워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용납이 되겠지만, 피아노가 좀 이상해질 정도로까지 요구를 한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아주 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자기가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연주자 입장에서 그것보다 제가 만약에 조율사 입장이면 그거는 그 연주자 당신이 조금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연주장을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아노 있는 곳이 항원 황습이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항원 황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냐고 안심하고 피아노를 보는데, 주로 이제 연주장은 갑자기 가는 경우는 드물죠. 자기가 가던 데를 계속 가니까 이게 약간 변화가 되면 알아요. 이게 스키 때문에 달라졌나? 누군가 연습을 많이 했나?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강한 곡을, 세게 치는 곡을 쳤는지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주로 이제 옥타브음이 생각외로 중간에서 저음 옥타브음이 좀 간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거의 온더습도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이제 항원 황습기부터 체크를 해요. 새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제작사에서 제작할 때 적응 그 기간을 거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작해서 바로 들어왔는지 또는 좀 시즌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들어왔는지, 이제 그거의 관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반적인 시즈닝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사실 피아노를 안 쳐도, 연주를 안 해도 그 터치 변화라든가 음정 변화라든가 이제 모든 부품들이 그 틀어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수정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유지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또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가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도 좀 틀려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 이제 골라서 가져왔다 해도 바로 그 홀에 적합하게 연주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한 1년 이상, 2년 내지 5년 정도 만지고 또 다듬고 해야 그 홀에 적합한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뭐 기호를 가지고 계신 피아니스트로부터도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냥
그런 피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발전해요. 음악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1980년대 피아노가 아직 호황기였을 때,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도 그냥 팔릴 때, 그리고 조율이, 일반적인 조율이 전문가가 아닌 그냥 학생들이 뚱깡뚱깡 치는 피아노 조율이 되게 많을 때, 내가 굳이 여기에 생각을 들이고 내가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될 때, 그 당시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연결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은 피아노 건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엄청 무리한 것들이냐,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냐? 아니죠. 거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피아노를 뚝딱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가기 위한 과정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그분이 인지하게끔 하는 사람이지. 피아노 조율사니까 피아노 한 번 만지면 무조건 좋아져야 돼. 내가 막 그러기 위해서 막 좀 칭찬 들으려고 무조건 내가 막 2시간, 3시간 더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분화가 돼야 되고, 내가 뭘 하고 뭘 안 할 건지에 대한 세분화를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화를 해야 되거든요. 조율사라는 게 이게 연주자를 위한 서비스 직업이란 걸 자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조율도 잘하고 뭐 다 하니까 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이런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서비스 직업, 이 연주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그 깜빡깜빡 잊어야 하다 보면은 그냥 어쩔 때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니까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조율사 입장에서는 연주자를 위한 서비스 직업이라는 것을 자꾸 자신한테 되뇌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자그마한 테크닉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것을 더 낮췄을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고 연주자가 얼마큼 더 편하게 느끼는지, 그런 것도 무수히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 어디에도 어느 어떤 직업군에서도 장인 정신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나 예술적인 가치가 나온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연주자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조율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1%를 더 얻기 위해서 정말 10,000시간을 10,000,000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지금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함과 안 함과는 이제 예를 들어 1년 뒤에 소리는 완전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내가 4시간을 이 피아노를 위해서 작업을 했을 때는 내일은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사실. 연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년간 그런 작업을 한 거와 1년간 그런 작업 안 한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장인 정신이 그대로 악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연주자적인 측면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고, 그것이 계속 가장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찾는 어떤 방향은 사실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가장 폭넓은 표현, 다채롭고 폭넓은 표현을 완벽하고 고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고르게, 하지만 다채로운, 폭 넓은, 다양한 음색, 내용, 다이나믹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율사 선생님들의 이제 그런 노고나 그런 작업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계속 생깁니다. 학문은 끝이 없다. 정말로 맞아요. 학문은 끝이 없어요. 자동차 운전도 한 3개월 하니까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고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위험한 운전을 했는가 깨닫게 되고, 조율도 똑같아요. 이제 경력이 65년인데
10년 동안은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조율사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미처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안 해놓은 거, 빠뜨린 거 용케 알고 지적당할 때, 그럴 때 정신이 바짝 나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테크닉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연주자가 와서 자기가 시범을 보이면서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 알리시아 델 라로차 스페인 피아니스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타 따당 하는 연타를 조율사들은 손가락 한 개 갖고 따당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연주는 한 번 치고 두 번은 이거 따랑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3배는 빨라. 그거를 시범을 보이면서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연주자들의 그 조율사들한테 이제 주문하는 그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한 수 배우더라고요. 그게 귀찮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나는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주 무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콘서트 피아노 테크니션은 피아노란 악기의 전문가로서 맡은 연주가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주의 주인공은 연주자이지만 조율사의 숨은 조력으로 그 연주가 빛이 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1년 6개월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1장 키이징과 조정, 제2장 보이싱, 제3장 리빌드, 제4장 콘서트 피아노 조율사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마주하며 전력을 다해준 서인수, 김요한, 김선길, 신원재, 박하라님, 그리고 연구와 검증을 도와주신 양영주 소장회 연구위원님, 촬영과 편집으로 고생해주신 김윤기 대표와 김인현 PD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힘든 시기에 영상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게 후원해주신 삼성문화재단의 전국의 600명 조율사협회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